이거 페이크 뉴스다. 정치인들이 또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페이크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그치. 그러면 이 정치인이 페이크 뉴스다라고 할 때 말만 하면 안 되고 고소해야 돼요. 법이 있으니까. 그럼 법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페이크 뉴스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 말 못한 거죠. 피해자가 있으면 그만큼 또 보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범죄랑 다름이 없어요. 다른 범죄는 하나하나 주리도 있고 재판도 하고 판사님이 결정하잖아요. 페이크 뉴스도 마찬가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알베르랑 좀 동의하고 싶은 게 그 미국은 이미 죄인 법으로 다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명예훼손 그 데피메이션 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혐오형에 대한 뭐 어떤 뭐 거짓말 이렇게 뭐 쓰고 뭐 올리면은 소송 받을 수 있잖아요.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페이크 뉴스 법 통해 삭제 바로 해야 되면은 근데 잠깐만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 그 성폭행하고 있어 이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는 그 보지면 난민들이 소송할 거예요? 그럴 여력이 없죠. 그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데 근데 힘이 없는 피해자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누구나 막 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뱉은 한 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변함이 어디 있냐면 국민들로부터는 변함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러면 그런 가짜 뉴스에 속일 일이 없어요. 비슷한 근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이런 뉴스 되게 많아요. 미안해요. 어떤 뭐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가 부인을 뭐 성폭행하고 죽였다. 이런 뉴스 매일 나와요. 다 가짜 뉴스예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주의자들이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민자한테서. 이거는 아무리 교양 높고 지식인이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지금 법이 있는 나라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짜뉴스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효과 없잖아요, 사실. 효과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쉬운 방법이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교육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키는 게 무조건 의심해라. 뉴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법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뉴스 의심하면은 뉴스 삭제의 의미가 없어져요. 뉴스가 만들었던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렇죠. 뉴스가 만들었던 이유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정보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무 뉴스 갑자기 믿을 수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또 가짜 뉴스 접어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비판적으로 필터를 한번 하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쉽게 믿으면 안 되죠. 그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을 제대로 받기 전에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네가 뱉은 말 일상적 받아들여. 되게 다물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막 인터넷에서 뭐 무슨 말을 한마디 때문에 누구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쉽게 애매하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육 시키는 게 어렵다 싶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아. 법이 세우면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요. 어렵잖아요.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주고 알아서 쓰겠지. 근데 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 근데 벌칙까지는 줄 필요는 그 없어요. 방법이 뭐예요? 가짜 뉴스 확인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언어마다 다 애매하다.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방법을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아무거나 올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플랫폼한테 좀 이런 거 삭제하라고 하면 안 돼요. 만드는 사람 아니면 일부러 전달하는 사람만 좀 고소. 되려 더 표현하게 하고 책임을 더 강하게 그렇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는 그 여자 가슴 보여주면 바로 삭제돼요. 근데 예술도 있어도 걸려요. 버려요. 진짜 말도 안 돼. 프리덤 히플 있잖아요. 그럼 연예인들이 자기 가슴 노출하는데 옛날에 몇 시간에 바로 삭제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좀 예술적으로 찍어서 20시간 동안 그 사진 올려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본사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삭제해야 될지 회의하다가 결국은 삭제했는데 정말 예술인을 그들이 회의를 하는구나. 대단한 관심. 그리고 사실 남자 잎을 삭제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냥 남자 잎을 이게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더 속상하게. He's king me home. 형, 근데 형 SNS 형이 운영하는 거 맞죠? 너무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자기 기사 링크 봇 같아, 봇. 보다. 다 제가 하는 거예요. 형이 하는 거. 예. 회사 홍보팀을 믿지 않아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예.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저는 법적인 그거를 하면은 좀 그게 고민인 게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게 처벌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다 하나 수사하고 경찰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다른 뭔가를 할 수. 근데 거기 확실히 얘기해 주시는 게 처벌을 강해져야 그 가짜 뉴스 수 줄어들어요. 그나마. 왜냐면 우리 어렵지만. 이탈리아에서 정말 그 사건 있었을 때 공유하는 사람한테까지 조사 들어가고 처벌 내리고 그러면 아, 공유를 안 하는구나. 쉽게 공유 그래, 못해요. 편지지라도 않게 해야지. 갑자기. 예전에 그 찐아 씨 이런 것도 그래. 그거를 이제 다시 전송하는 사람들한테 처벌을 그럼요, 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현저하게 줄어. 많이 없어요. 가짜 뉴스부터 사이버 폭력 등 악플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이라는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에도 인터넷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30년 전에 캐나다에서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국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과목인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잘 보거든요. 가짜 뉴스를. 아니 얼마 전에 제 친구 모건 프리먼 자기 그랜더랑 같이 사진 올린 거 올렸는데 차이 엄청 많이 나는 그런 보도 기사 났었어요. 근데 가짜잖아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댓글 달았죠. 이거는 가짜 같다고 확인해 보라고. 후속 기사는 없었던 걸로. 나 그거 믿어버렸잖아. 보셨어요? 심지어 입소문도 냈어 내가. 야 모건 프리먼이 쇼생크 탈출. 최근에 그런 비슷한 법 점점 미국에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법 이제 그 주회에서 고려 중인데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디지털 시티즌십, 디지털 시민 의식 그런 법 만들고 있어요. 그 디지털 시민 의식 뭐냐면은 예의 바른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에서 그리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 그런 신호 다 알려주는 그런 뭐 교육 이제 학교에 할 거예요 앞으로. 중국 올해 유럽부터 정식적으로 인터넷 안전법을 만들었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그 명예 훼손 그리고 신상 공개 같은 거 전면적으로 금지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기관, 회사들은 이 법에 대한 많이 배우고 있대요. 일본에서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 워낙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니까 SNS 도쿄 룰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SNS에 개인 정보는 올리지 마십시다. 뭐 아니면 댓글 달기 전에 상대방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5가지 이제 룰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 SNS 어떤 점이 나쁜지 그런 규칙을 스스로 만들기도 한대요. 최근에 어떤 대학교가 OYOT라는 채팅 로봇을 만들었어요. 채팅 로봇, 영어로 챗봇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로봇이랑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잘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진을 올리면 됐는지 안 됐는지 등등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아주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자, 가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요지경 생성에서 정말 진짜만을 추구하는 우리 무한실내 방송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비정상 대표를 모시기 전에 아주 잘생긴 외모의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네수엘라의 안토니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Hola amigos, yo soy Antonio de Venezuela. Estuve ahorita en Yayudo, pero bueno, hay muchos problemas ahorita en Venezuela y vine acá para hablar y discutir sobre la asamblea y los problemas en Venezuela. 왜 알베앙만 보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크리스도 있는데. 그냥 무슨 내용인가요? 자, 네, 뭐 베네수엘라에서 왔고 얼마 전에 제주에 갔다 왔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많다고. 정말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네. 더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줄여서 말하면. 네네. 자, 그리고 영국 대표 하메드 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Hello, my name is Hamid Arif, and I'm currently a student in Korea. I'm from England, and prior to coming to Korea, I was a flight attendant.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27살 하미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오기 전에 1년 동안 승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네. 어느 항공사? 그 영국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라인. 그리고 6살부터 채식주의자를. 채식주의자였어? 네, 네. 저희 그 어떤 양복이 터질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베네수엘라와 영국 대표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